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포럼이 해외 동포들 주선으로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 참석해 주셨는데요. 사실 내일과 모레 희청옥 광장에서 저희 자유대한호흡단과 전국 47개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돼서 최근에 국정원이 제기한 그 선관위의 부정선거 작태 그것을 수사 촉구와 해킹 방지 걸기 대회를 전 국민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이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1월 20일 1시입니다. 시청옥 광장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저 포스터가 저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만의 총통선거는 완벽한 수개표를 통해서 민의가 제대로 관철이 됐습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에 엄청나게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뤄낸 결과를 우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것이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개선의 움직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시가 엔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날 많은 분들이 좀 애국적인 마음으로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일부에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이 있겠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꺼번에 이게 나와 주시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앞에서 그냥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브레이크를 가진 후에 제2부 순서를 막바로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연단에서 해외 동포 해외에서 오신 분들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을 찍겠습니다. 정명국 이사장입니다. 정명국 이사장입니다. 네, 저 위에 존경하는 브라질의 이백수 회장이 앞으로 나오고 또 자세히 제가 실력이 좋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우리 애국자 패트리엇 우리 대장들 전부 다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먼저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줄 올라가시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오시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신 해외에서 오신 분들. 해외에서 오신 분 빨리 나오세요. 외국에서 오신 분. 아까 또 계시던데. 자, 이 앞에서요. 지금 국내 거주자는 제외하고요. 해외에서 직접 오신 대한민국 동포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참석해 주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발좀 조심. 이리 오세요. 같이 안에 하시죠.
시작 주세요. 자, 찍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하나, 둘, 파이팅입니다. 시작. 하나, 둘, 파이팅! 화이팅! 하나, 둘,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하나, 둘,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저 신발사님 얼른 오세요 지금. 그건 늦었어 지금. 얼른. 고생했다. 얼른 전화했어. 박진병 넣어줬다. 바로 지금 파이팅.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곧바로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화장실 가실 분들은 이제 중간에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2부 행사는 제가 마이크를 좌장한테 넘기겠습니다. 저기 2부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자, 2부의 포럼 행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포럼은 우리 그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의 주제로 발제회 토론 대회가 열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미 부정선거의 정치 외교적 배경에 대해서 이재봉 울산대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 주시고요. 주제 발표는 이지용 계명대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두 번째 발제는 아까 잠깐 소개시켜드린 바 있는 신현웅 한미 동맹보건협회 총재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토론은 이제 아까 소개시켜드린 바 있는 신수기 박사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공수위관리연구소 소장님이 또 토론을 참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세션이 되겠는데요. 국내적인 부정선거의 핵심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좌장으로서는 최종대 정책 박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고요. 제1발제로서 아까 맨 먼저 소개시켜드린 바인 한양대의 맹주성 교수님이 전자시스템적 관점에서 해부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박주현 변호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팔로우 파티라고 그것을 해부해 놓은 장영후 대표님이 사회로 관내 사전투표 조작 방법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 세션은 해외 동포와 국내 주권 회복 선언 및 구호 제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 고림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규필 대령님께서 나와주셔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세션의 제1주제 좌장을 맡으신 이재봉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제가 두 분이고 발제 쉬워. 오늘 그 포럼을 하는데요. 세션이 몇 개입니다. 장내 좀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발제하시는 분들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고요. 토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시간 내에 맞춰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는 15분 하시고요. 토론하시는 분은 5분,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2부 세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세션을 잠깐 좀 조용히 해주시기, 장내 조용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세션은요, 한미 부정선거 정치 외교적 배경 해서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대 교수고요. 97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정부교수 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국 사태 이후부터 이렇게 자유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맡게 돼서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지용 교수님은 제가 잘 아는데 계명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중국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이지용 교수님 먼저 하이브리드 국제 정치 외교와 차이나 워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제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에 지금 이직하고 있는 이지용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중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명대학에 가기 전에는 외교부의 국립외교원에서 중국 정치 외교를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지금 현재 국제 정세와 그 가운데 속에서의 중국, 거기에 사실 그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현재 국제 정세와 중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는 이 세계화 이후에 한 30년 만에 이른바 국제 지정학이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세력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이런 국가들이죠. 이러한 이 전체주의 세력이 우리 자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리고 국제 자유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그런데 중국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요. 바로 전 세계를 이른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민족의 중화 질서로 재편한다. 이 목적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른바 중화 질서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질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질서라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의 전체주의 질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강화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전개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이 반드시 먼저 그 장하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동진하에 남진하에 여기를 갖다가 확고하게 중국 영향권 내에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전개하는데 그 1차 목표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장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그것이 뭐냐? 결국 친중 종속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친중 종속 국가.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반드시 친중 종속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오늘날 자유와 독립주권과 번영의 대한민국의 기반은 끝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지난 개혁개방 이후로 많이 밝히고 지금 우리 많이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공산당은 바로 공산당의 세계를 만들겠다,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단 한순간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한순간. 이거는 제가 중국 공산당 내부 자료를 갖다가 보고 확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중국 공산당에게 속아왔다. 자기들이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한국을 갖다가 친중 종속화하기 위한 작업을 1992년도 한중수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이 해오고 있는 것은요, 공산당의 개념으로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 공산당의 전쟁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중국 공산당의 전쟁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싸우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한 사회에 스며들어서 상투에 들어와서 그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놓는 겁니다. 뒤바꿔놔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바꿔나가는 것을 이들은 전쟁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을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산당의 전쟁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평시가 전쟁입니다. 평시가 전쟁.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통일전선입니다. 통일전선 공작인데 아마 잘 아시죠? 북한의 통전부 가장 막강하잖아요. 공산당은 통전부가 가장 막강합니다. 통전부가 뭐냐면 통일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국 공산당과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규합을 해서 친중 세력으로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통일전선 공작인데 이거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깊숙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강하게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치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저와 같은 교수들, 전문가들, 특히 중국 전문가들, 이들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친중 세력. 이러한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마 그 언론지상에서 요즘 해야 될 비로소 이제 조금 보실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여론을 갖다가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 중국과 북한도 들어와 있지만 중국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에 의해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 가짜뉴스 유포, 루머 유포 이런 걸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여론을 완전히 지금 계속 조작해오고 있는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한국인을 갖다가 갈갈이 찢어놓는 거예요. 갈갈이.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공산당의 정법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회는 그냥 장악하기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우리 사회에 여론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그리고 요즘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이건 과학적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작년에 가천대 윤민호 교수가 우리 이 네이버라든지 이쪽 공간에 중국 공산당의 여론 조작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뉴스 있지 않습니까? 뉴스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하다못해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가짜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조선일보 이렇게 돼 있으면 조선데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일보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현재 정부를 갖다가 이게 반대를 할 수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 그대로 실어놓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그 일반 신문 사이트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접하고 그것이 이제 언론이 형성되는 거죠. 작년 말에 이 국가 사이버안보센터에서 밝혀낸 것만 작년 말까지 216개입니다. 언론사 사이트가요. 중국 공산당이 위장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의 여론을 갖다가 조작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현재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기관들입니다. 통일전선 공작기관들. 거의 무수히 많은 통일전선 공작 외곽 위장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는요 이미 중앙에서 저 지역까지 지방까지 촘촘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호, 중국 교류, 중국 친선, 한중 우호 모든 이런 들어간 것들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착하고 순진하고 순박하신 우리 종교인들,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 전부 속고 있습니다. 저기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가혹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종교기관은 뭐냐? 중국의 종교기관은 전부 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그리고 천주교, 원불교, 각종 불교 모두 이 통일전선 공작기관과 교류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놓는 이러한 전쟁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들이 한국의 친중 종속화를 달성한 것이 바로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거의 80~90% 친중 종속 국가화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이제 그 마지막 파이널로 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 말기에 아주 추진을 했던 바로 이 종전선언입니다. 평화협정이라는 미명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을 갖다가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끊어낼 그러한 법적 기반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 끊어지면 이 내용으로 달성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바뀐 겁니다. 바로 이 현재 윤석열 정부, 우리 자유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대외 전략 그리고 그들의 대전략, 지역 전략, 한국의 종속화 이 전략이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차질을.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하고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갖다가 확고히 하는 것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엄청난 전략적 차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들의 목적은 뭐냐?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그래서 우리가 1950년도 6.25 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전쟁 어땠습니까? 북한에도 들어왔죠. 그러나 바로 그 군대의 주력은 누구였느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입니다. 바로 그 북한군 최선봉부대 잘 아실 겁니다. 최선봉부대가 좀 대구 그까지 갔던 다부동 전투까지 했던 거기에 최전선 최주력 부대가 누구냐? 바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 조선족 부대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북한군으로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로 이 6.25 낙동강 전선에서 전멸당하자 뭘 했습니까? 1953년까지 중공군이 270만을 동원해서 우리를 갖다가 유린해왔고 오늘날 우리의 분단을 갖다가 도착화시킨 결정편을 날렸습니다. 바로 중공과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싸웠던 게 한국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만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산당의 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공산당. 우리 사회를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를 갖다가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드는 거. 이게 공산당의 전쟁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차질을 빚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그 제1순위, 한국에 가지고 있는 제1순위의 목표가 뭐냐? 현재 시점에서요. 뭐냐 하면은 바로 윤석열 정부 타공.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40총선에서 바로 이 정부 집권 여당이 지면은 바로 현재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들이 노립니다. 북한도 노리지만 중공이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국에 그동안 쌓아놓은 통일전선 기반, 정치공작 기반, 여론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유린하고 지금 중공식 전쟁으로 침투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결정타가 40총선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40총선에 북한과 중국 공산당 100% 개입을 합니다. 100%.
지금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이것을 바로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지난주에 끝났죠. 대만 선거에서 중국 공산당이 역시 대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국에 전개한 거 그 이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만 선거에서는 바로 중공이 반대하는 민진당이 집권하는데 성공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왔던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언론이 전혀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슨 뭐 친중이냐 또는 친미냐 반중이냐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 언론들이 전부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대만 선거의 핵심은 뭐냐? 바로 대만인들이 바로 자기들의 독립주권과 자유를 갖다가 수호하는데 결집을 했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침략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침략에 이 대항에서 자기들의 주권과 독립주권과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번 대만 선거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발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대만 선거의 선거 무결성입니다. 무결성. 대만은 이미 정치적인 관계로 정치적인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 무결성을 최고로 줬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편의성이 아니라 선거 무결성을 확고하게 제1의 원칙을 놓고 선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개표라든지 집계라든지 이런 것의 전산 시스템 다 배제하고요. 최종 단계에서만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언론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만에서는요. 바로 전국에 투표소가 17,000개입니다. 17,000개. 참고로 우리나라 14,000개입니다. 근데 17,000개에서 전부 수개표입니다. 전부 수개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서 이걸 갖다 호명을 하고 발을 정자로 이걸 갖다가 수기로 다 기록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방송하고 그걸 갖다가 집계하는 거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개표입니다. 현장 개표. 그래서 이제 그 선거에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여지를 갖다가 거의 없앴습니다. 거의 없앴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인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 우리 한국 사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이른바 편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우리는 무결성을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 우리 지금 다 모이셨고 우리 사회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선거 시스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 지금 여기 해커의 지문, 오늘 여기 이 장영표 선생님, 장영호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명 선생님과 로이킴 선생님과 장영호 선생님 대표님, 그 해커의 지문이라는 책에서도 밝혀놨듯이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 전자 시스템에 왜 중국 공산당의 구호, 건당적 당을 따르라 이 구호가 거기에 왜 이게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거 투표 과정에서 나중에 그 검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이, 저거 한국 종이냐라고 하는 의문들 여러 가지로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대만과 다르게 중국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대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중공은 어떠냐? 우리의 여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 다 개입하고 있고, 선거 시스템에까지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표 사무원들, 지금 이 개표하는 하는 사람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대거 지금 투입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는 좌우 또는 여당 야당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자기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 최소한도 우리 선거 무결성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대만 선거를 갖다가 보면서 주요 후보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건 뭐냐 하면은 선거 무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후보들이 바로 승복을 합니다. 승복하고 축하를 보내고 그리고 다 같이 외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단결하자.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강한 강점입니다. 우리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럽니까?
아니죠. 선거 끝나면 서로 의혹을 제기하고 승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 선거 불결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냐. 정말 우리 승복하고 단합하고 단결을 맺힐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기 위해서 편의성이 아니라 선거 무결성을 확고하게 확립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건강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근간이자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과 같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이 선거를 갖다가 과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고 대한민국 단결을 갖다가 외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지영 교수님은 우리 중국 공산당의 음모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침투에 대해서 몇년간 책도 많이 쓰셨고요. 최근에 초한지라고 있습니다. 그 초한지 책을 참고해 보시면 정치 공작전, 교육전, 아까 말한 무역전, 그리고 통일전선, 선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거, 각국에 개입하는 거 총망라해서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싸움은 주사파와 북한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거나 사회주의가 된다면 중국의 속방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은 일종의 중국의 대리인입니다. 핵무기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럼피즘의 복귀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미동맹 보건협회 총재님으로 계시는 신현우 총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 시계로 18분까지 딱 15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앉겠습니다. 제가 피러 신현웅입니다. 미국에서 43년 동안 살았고 미국 공화당에 32년 동안 한국의원회 의장을 했습니다. 독도지킴이 세계연합 40개 나라 다니면서 10년 동안에 독도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 국회의사당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 또 우리나라의 독도 이름, 표기, 동해 표기를 다 삭제시키고 일본어로 바꾸고 리학스로 락스로 바꾸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이태식 대사하고 함께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인해서 제가 독도지킴이 세계연합을 다시 또 진행하게 됐고 1993년도에는 우리 한국의 이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워싱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우리 동포들이죠. 27명이 흑인 강도 살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27명이 1년에 총 맞습니다. 13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7명이 반신 불수되고 7명이 퇴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민 역사 121년 동안에 가장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없고 주한미 대사관이 있었지만 나와서 도대체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제재하는 사람 없어서 제가 나가서 장례식장에 와서 관을 따고 거기에 시체를 놓고 그 앞에서 노제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각종의 ABC 방송에 BBC 다 MBC 방송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쫓아나오고 경찰국장이 쫓아나와가지고 저하고 공동 체험을 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연방정부에서 FBI 45명, CIA 53명을 동시에 풀어가지고 DC에서 우리 동포들의 총격 살인 사건이 마지막을 내리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민권 운동가가 되고 시민 운동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미 그다음부터는 전국에 재미 시민권자가 140만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전국 시민 연맹의 의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국회 로비라든지 아니면 정부 대통령의 그 선거 캠프에 이너서클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공화당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자 면제하는 거 있죠? 4년 동안 저희들이 캠프에 몰려가지고 국회 통과시킨 겁니다. FTA. 바로 어저께 제가 미국에서 121주년 한인 이민 역사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제가 축사를 하고 어저께 밤 8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조금 늦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 맞춰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론이나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현장에서 실제로 제가 보고 느낀 거, 사실 정치는요 이론보다는 느낌과 소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치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이 78%라고들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2달 전에 제가 국정원에 갔더니만 거기서 얘기하는 게 70%라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 당락은 yes or no입니다. 당선되면 100% 당선되는 거고 안 되면 제로예요. 78%는 말은 그건 어떤 언어의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70% 민수와 뭐냐 100% 당선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지어야 되는지 과연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우려나 아니면 그런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아는 말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1기 대통령 당선 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회에서 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 내용은 제가 워싱턴에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거기서 분명히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 나는 우리 동맹국가 어느 나라든지 적정국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도발당하거나 공격당하는데 전혀 용납할 수 없다. 안 하겠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우리 아이들이 3만 8천 명이 희생을 당하고 지키는 나라다. 이 나라가 다시 공격받는다. 나는 혈명 넘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약속한다. 이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한 가지 선거 공약 때 제가 선거 캠페인을 트럼프 주니어하고 이너서클에서 같이 캠프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트럼프를 피했어요. 공화당 의원들도 다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들이 없는데 주위에 코리안 아메리칸도 마이너리티도 필요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간 것이 그게 하나의 그 천지 일환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것이 빛을 봐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당선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아무도 트럼프 정부에 비교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연락 와가지고 트럼프 취임식에 투표해달라. 앞으로 한국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줬습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 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동아태 차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 국무성에. 그 사람이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다니엘 브랜트 큰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6년도에 10월 14일입니다. 백악관에서 저하고 브리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 소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미 국회에 동의서를 구하도록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찰스 랭그레는 미 민주당 한국전 참전용사 중진 국회의원을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평화협정을 제기하는